부총리님, 부총리 아까 아침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3년 만에 크게 이게 침체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웃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있지 않습니까?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빨리 회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는 그 거시원스러운 그렇죠, 그것이 예. 그건 아니라고 최근에 들은 네.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상당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유동성 파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그 글로벌 복합 위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부작용 자체가 저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고 그다음 무겁게 우리 민생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이 생각보다도 오래 갔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자영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네네.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구조적인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제가 필요했습니다. 부총리님 여기에서 우리 부총리님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변명이 아니고 경제적 실상에 관해서 물어보시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좀 드리는 정확히 같이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정부 출발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저거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구조적 저성장 요인을 빨리 극복해 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산업 한도가 바뀌고 있으니 우리 경제를 지키고 혁신적인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기가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연착륙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가 국민의 한로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꺼져가는 경제를 살려내는 선도적 역할을 요구를 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처방을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기대했던 국가가 무한 책임으로 경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성장 견인 정책을 펼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기조가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시장이 기업이 다 알아서 잘한다. 정부는 뒷짐지고 있으면 된다는 경제 방관자의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 상황, 생계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정책 봅시다. 적극적인 통화 금융 정책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금리와 통화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금 시장을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신의 폭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있잖아요. 재정정책이었죠. 우리 재정정책은 그런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징을 갖죠. 첫 번째가 이제 부자 감세 정책이죠. 두 번째가 초긴축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발휘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감세 정책 왜 추진하셨습니까? 지금 저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까스로 극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경제 회복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나 약자 복지 측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 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국가가 역할을 못해서입니까?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자유방임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를 통한 그런 경제 활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발생이 안 되고 있었고 또 하나가 감세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의 효과는 그러니까 조세 정책과 재정 지출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어느 정부보다도 약자 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원 확보라는 게 증세를 하거나 그다음에 돈을 나눠줘가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지금 관세 쇼크라든지 글로벌 그 통상에 있어서 어떤 질서에 문제가 생기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정부가 끝나가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설정은 전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제가 참고를 하셔서 충분한 국가 의견을 무한 드렸고요. 자, 책임주의는 예, 아니, 좀 저기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기 있잖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세 1%를 인하하면서 4조가 깎였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5%가 늘고 성장이 2%가 늘어서 7.5조의 세수가 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죠. 그리고 성장은 작년에 1.4%, 23년 1.4%, 2%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87조의 세수 결손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국에는 관역 없는 화살이 되고 만 겁니다. 긴축 재정 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긴축을 했어요.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고 우리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예산의 경우에는 비리 카르텔이라는 누명을 쓰고 15%나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 현장 이탈 등 연구 기반이 와야 되는 교각 사료의 참사가 생겼죠. 자,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의도했던 재정 건전성을 달성했습니까?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하기로 했죠. 달성하셨습니까? 네, 올해 예산은 있지만 지금 추경 예산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3% 넘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 과거 이야기를 하시죠. 마이너스 3.9%, 24년 마이너스 4.1%입니다. 3%에서 크게 벗어났죠. 조세 감면 법정 한도 3년째 준수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정책 실패로 저는 봅니다. 자,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누구시죠? 자, 파면 대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보시죠. 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는 정상화됐다.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되고 희망이 보인다.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 상황을 제가 모르고 저 말씀하신 걸 평가한 네.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에 있어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 다음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재정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하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 세수가 그때는 굉장히 초과 세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과열이 됐고 오히려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과거 2년 저희 정부의 2년 동안에 그 세수의 문제, 잘 알겠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우리 다시 한번 부총리께서는 저희가 계속 변명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야 될 계시는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 출발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 총리의 말씀, 언급, 장비병 격정 낙관 아니란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